안녕하세요. 교재는 다 갖고 계시죠? 이제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 일단 어디를 펴보시냐면 124페이지. 124페이지. 이번에 처음 공부하시나요, 다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 거의 다 처음이시네. 11월 달에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는 맞아요. 보통 이제 1월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3월에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3월은 조금 늦어요. 3월은 좀 늦고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좋을 때예요. 가장 좋을 때. 가장 또 뭐랄까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가장 열기가 많은, 그죠? 뜨거울 때죠. 이게 언제 쉴 것 같아요? 3, 4월 되면 좀 식어요. 3, 4월 되면. 처음에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공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공부하세요. 편안하게. 그러다가 왜냐면 너무 무리하게 하시다 보면 쓰러지세요. 쓰러지시니까 11월하고 12월 달은 그냥 그냥 감 잡는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셔도 되고, 공인중개사 시험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시험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시험 자체가. 그래서 수업만 들으면 합격 못 합니다. 그죠? 상담할 때 수업 열심히 들으면 합격한다고 하죠. 근데 아니에요. 공인중개사 시험이 수업만 들어서 합격하는 그런 시험은 아니에요. 그런 시험은 아니고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1년 동안 꾸준히 하시면 1등은 못해도 60점 맞을 수 있다 이거죠. 60점. 맞죠? 60점만 맞으면 60점만. 60점만. 그래서 다른 과목은 제가 어떻게 말씀 못 드리지만 공시법은 이제 등기하고 지적으로 나눠지거든요. 등기하고 지적으로 나눠지는데 지적법은 올해 12문제가 기출문제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12문제 전부 다. 12문제 전부 다 기출문제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답만 외워도 12개 맞힐 수 있다는 거예요. 답만 알아도. 등기 같은 경우는 12개 중에 10개 정도는 똑같습니다. 정답 자체가. 그래서 공부하시다 보면 등기법이 좀 어려워요. 공부하시다 보면. 근데 왜 이제 어렵냐면 대부분 공부하시는 분들이 민법하고 개론에 치중을 하고 공부를 하세요. 1월, 2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계속 민법하고 개론하고 공법에만 치중한단 말이야. 그러면 공시법은 단순히 수업만 듣고 집에 가는 거예요. 수업만 듣고. 복습도 안 하고 예습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복습만 해도 벅찰 겁니다. 일주일 동안 수업 안 듣잖아요. 그 일주일 강의를 들으려면 강의가 몇 강이겠어요? 3, 6, 18 하면 18강이잖아. 전 과목 합치면 20강 정도 되면 몰아서 하루 들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겠냐 이거지.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단순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공인중개사가 학원에 왔다가 집에 가면 합격하는 그런 시험은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잘 하셔야 돼. 열심히 해도 안 돼. 잘 하셔야 돼. 그래야 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야. 제가 맨날 농담 삼아 그러거든요. 열심히 하면 떨어져요. 매일 학원 나오고 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에 가도 합격 안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하여튼 열심히만 하면 안 되고 잘 하셔야 돼. 공부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인데 진도는 그렇게 많이 안 나갈 거예요. 진도는 많이 안 나가는데 적절하게 오늘은 용어 정도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이게 과목 소개를 잠깐 해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과목 소개에 대한 것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맞죠? 대부분 어느 정도 알고 오시잖아. 대부분 알고 오시는데 과목을 잠깐 보시면 부동산 공시에 관한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해가지고 이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해가지고 이게 몇 개로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부동산 이 부동산 등기법. 이 부동산 등기법하고 그 다음에 공간정보 구축. 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명칭은 이렇게 돼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몇 문항이 나오냐면 12문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몇 문항이 나오냐면 12문제가 나오더라. 12문제. 12문제. 이 법을 이제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기존의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지적에 관한 법률. 오래간만에 보네.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인데, 시험 이제 옛날에는 원래 지적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적법이라는 것이 있었고, 측량법이라는 것이 있었고, 수로 업무법이라는 게 있었다고. 이렇게 법이 세 개가 있었는데 2009년도에 이거 쓰지 마세요. 시험 안 나와.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쓰는 거 언제 쓰는 거야? 제가 진짜 수업 들어갈 때부터 쓰시면 돼요. 요거는 일단 측량법, 수로업무법, 지적법이 있었는데 2009년도에 이명박 정부 이제 들어서면서 2009년도에 이 세 개를 합쳐라, 통합해라 해가지고 이 세 개의 법이 합쳐지면서 이렇게 법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러면서 시험에서 어디서만 나온다? 여기서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지적에서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줄여서 그냥 지적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이명박 정부 때 이렇게 합쳐졌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합쳐졌는데 서로 따로 논다 이거야. 따로 놀아. 그래서 다시 한번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융합해라. 정확히 제대로 합쳐라 해가지고 법이 다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시험은 어디서 나온다? 요 안에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측량에 대한 내용, 수로조사에 대한 내용, 지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시험에서 어디서만 나오냐면 여기서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통 권리관계, 이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그러니까 공시라고 하는 개념이 널리 알린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그 널리 알리는데 이런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바로 뭐다? 부동산 등기법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토지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러한 것들을 사실관계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법이 바로 무엇이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적에서 하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지적에 하는 역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1회부터 몇 회까지 봤어요? 20? 이번이 25회, 6회야? 벌써 26회야? 26회야. 1회부터 26회까지 봤는데 보통 시험 문제가 10문항에서 12문항 정도가 나와요. 10문제에서 회당 10문제에서 1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러면 26회면 10문제만 하더라도 몇 문제예요? 260문제잖아. 맞죠? 260문제가 나왔다. 최소한도로 260. 그 260문제를 가지고 기본서의 밑줄을 쭉 거부란 말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거진다는 소리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올해 12문제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12문제. 만약에 믿지 않으면 제가 확인까지 시켜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다 나온 거 12문제가. 정답이다. 여기는 정답이다. 근데 올해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 전체 기간이 20일인데 측량 기간은 4분의 3이고 검사 기간은 4분의 1인데 20일 주어지고 요거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다 그러면 4분의 얼마? 20 집어넣으면 5일이잖아. 요 계산 문제인데 지금까지 계산 문제는 안 나왔어. 4분의 1, 4분의 3은 나왔고, 예를 들어서 25회 때 이게 나왔어요. 25회 때 4분의 3, 4분의 1인데 5분의 2, 5분의 3이라고 시험에 나왔다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설마 이거를 계산을 못할까? 4분의 1 곱하기 20을. 얼마예요? 5잖아, 5. 이거를 계산을 못해서 틀리지는 않겠다. 이거. 근데 시험 이렇게 나왔거든. 측량 검사 기간을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성격 급한 사람은 얘 안 읽어. 요것만 딱 읽어. 그럼 4분의 3 집어넣어갖고 15일 쓰는 사람도 있다. 이거. 맞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측량 기간인데 측량 기간 검사 기간인데 측량 검사 기간으로 문제 나와서 그 검사 기간을 물어보는 거 문제에서는. 근데 측량자만 보고 측량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4분의 3 집어넣어 갖고 15일을 써서 틀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다 이거야. 분명히 있는데 하여튼 뭐 이 정도 계산 정도는 근데 이거를 계산 정도 못하면 학개론 계산 문제는 어떻게 풀겠냐고. 맞죠? 자, 학개론도 이제 제가 뭐 학개론을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학개론에서 계산 문제 몇 문제 나오죠? 몇 문제 나왔어요 이번에? 7문제? 7문제 나왔죠? 기존의 기출문제랑 똑같아. 7문제가 다. 7문제 계산 문제가 기존의 기출문제는 어떻다? 똑같아. 그럼 7문제면 몇 점 맞고 가는 거예요? 최소한 20점 맞고 가는 거잖아. 맞죠? 그럼 이거를 맞고 가는 거하고 7문제를 틀리고 가는 거하고는 벌써 엄청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계산 문제부터 먼저 해놓는 것도 어차피 계산 문제는 공식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우리가 정량화되어 있다라고 하잖아.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산 문제를 워낙 싫어해가지고 안 하시는데 하고 안 하고가 20점 차이가 나면 60점 맞을 사람이 8점 맞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계산 문제 이렇게 하시는데 지적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1회부터 26회까지 그러니까 20년 동안 내용 자체가 바뀐 내용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제를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 그래서 지적법은 기출문제만 가지고 공부하셔도 충분해요. 매 단원에 기출문제만 분석을 잘 해가지고 공부하시면 12개 맞는 건 욕심이잖아 사실은. 맞죠? 몇 개만 맞아도 돼요? 10개만 맞아도 돼요. 충분히 10개 맞습니다. 그리고 지적법은 벼락치기가 가능해요. 내용 어느 정도 알면 전날에 공부해가지고 시험장 가면 이렇게 맞출 수 있다. 이렇게. 근데 등기법은 조금 난이도가 좀 높아요. 시험에. 그러니까 지적은 그러니까 난이도를 어디서 조절하냐면 여기서 조절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절할 수가 없어요. 왜?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만 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번 문제가 똑같아. 매번. 근데 여기서 난이도 조절을 해요. 이쪽에 등기법에서 조금 난이도 조절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딱 봤을 때 얘는 딱 보면 답이 보여. 얘는 딱 보면 답이 안 보여요. 근데 읽다 보면 답이 보이는 거야. 얘는 그냥 문제를 읽는 순간에 답이 보이고 얘는 문제를 읽고 보기를 좀 읽어봐야 이제 그제서야 답이 보인단 말이야. 그 엄청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등기법 같은 경우도 12문제 중에 한 70%는 기존의 기출문제랑 거의 유사하게. 제가 소유권 보존 듣게 하면 예를 들어서 건물의 경우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판결받으면 안 되는데 그럼 그대로 나오잖아. 맨날 나왔던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아시겠는데 얘는 좀 범위가 좀 많습니다. 넓어요. 넓고 등기법을 공부하려면 기본적으로 민법의 기본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소유권이라든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 요 정도 물권법을 좀 공부를 하시면 그나마 조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12개 중에 한 10개 정도 맞고 여기서 한 6개만 맞는다고 하더라도 세법에서 몇 개, 10개만 맞아도 일단은 몇 점 넘어가는 거야? 60점은 무난하게 넘어가잖아. 26개니까 65점을 맞는 거예요. 맞죠? 65점. 그렇게 해서 전략을 세우면 여기는 얘는 더 맞을 수도 있고 얘도 물론 더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9월달, 10월달 가면 등기법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근데 어려운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시죠? 왜 어려운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워낙 초반에 민계공에 집중하다 보니까 수업만 듣고 하니까 못 쫓아가고 나중에는. 하려고 하면 어려워서 잠깐 또 접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9월, 10월달 되면 되게 어려워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려워할 필요 없어. 이거 잘해놓고 세법 잘해놓으면 그냥 부담 없이 보셔도 되잖아. 맞죠? 그래서 합격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65에서 한 70 맞고 중개사법에서 80 맞고 공법에서 과락면하면 그냥 무난하게 합격하잖아.
설마 이거 공법에서 40점밖에 못 맞을까? 공법 엄청 공부하는데. 심지어는 이어폰 꽂고 막 매일 출퇴근하면서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MP3를 매일매일 듣고 하는데 꽈락을 못 넘길까? 맞아? 어? 공법 몇 점 맞았어? 이세 시험 안 보셨어? 하여튼 이래요, 공법. 아니, 우리 1년 동안 공부하는데 설마 공법에서 꽈락 맞으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좀 맞아주면 충분하게 합격을 할 수 있는데 1차는 실질적으로 시험을 보시면 1차는 시간이 모자라요. 질문도 길고 생각할 것도 많고 근데 2차는 시간이 남아. 한 3, 40분씩 남는단 말이에요. 충분히 여유가 있어 2차는. 만약 2차를 보는데 시간이 모자른다. 그 사람은 떨어지는 거야. 공부량이 부족한 거예요. 절대 2차는 시간이 모자르지 않습니다. 1차는 모자라요. 민법 생각도 좀 해야 되고 일단 민법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근데 2차는 생각할 게 없어. 그냥 얘가 답이면 그냥 쓰고 가는 거예요. 근데 1차는 이리저리 생각도 해봐야 되잖아. 학교론 계산 문제도 한번 풀어봐야 되고. 그래서 1차는 시간이 좀 빠듯합니다. 근데 2차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남아요. 떨어지든 붙든 일단 시간은 남아. 그래서 이제 여기 12문제 나오고 여기 12문제 다른 과목은 뭐 이제 그 교수님들이 다 말씀을 드리니까 12 나오는데 다시 보면 얘는 범위가 요만큼이에요. 얘는 범위가 요만큼 정도 돼. 요만큼. 저 맨날 이거 설명하거든요. 어항이라고 해, 얘는. 어항이고 얘는 저수지야. 어항에다가 고기 12마리를 집어넣어 보세요. 잡을 수 있어요, 다? 잡을 수 있지. 안 잡히면 물 버려버리면 되잖아. 그럼 다 잡히는 거죠. 저수지에다가 고기 12마리 넣어놓고 한번 잡아보세요. 잘 안 잡힌단 말이야. 잡힐 듯 말 듯 안 잡히잖아. 입질 오다 도망가 버리고. 그 열받으면 저수지 물 다 풀 수 없잖아. 쉽게 정복이 안 돼요. 얘는 쉽게 정복이 되고. 어? 쉽게 정복이 되고.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틀려요. 맞죠?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쫓아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기 개인이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고수하지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제 방식을 쫓아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있는 분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입장이라면 11월 달, 12월 달은 약속도 많잖아. 연말에 놀아야죠. 아니, 좀 놀면서 공부하는 거야, 공부는. 예? 놀면서 공부하고 몸 관리도 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괜히 공부 안 하시면 또 살찌십니다. 예? 자기도 모르게 살 붙어요. 한 7, 8kg씩 붙어요. 예? 그러면 옷도 다시 사야 되잖아. 예? 옷도 다시 사야 되잖아.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 입장이라면 11월하고 12월 달에 차라리 2차를 합니다. 저 같으면. 1차 안 하고. 2차만. 1차는 수업 열심히 듣고 조금씩 보되 차라리 공시세법하고 중개사법을 더 열심히 하는 게 나중에 5월달, 6월달에 2차 포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 말을 들으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라면 저는 2차 합니다. 지금부터. 11월, 12월에. 그죠? 왜냐면 지저법 금방 끝낼 수 있거든요. 세법 나름대로 금방 끝낼 수 있거든. 중개사법 나름대로 금방 끝낼 수 있어요. 그러면 11월하고 12월 달에 2차를 좀 해놓으면 공법 빼고는 해놓으면 1월부터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수업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계속 기억하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끝내놨으니까 어느 정도는. 계속 반복으로. 근데 대부분 11월, 12월에 민법계론 공법에 치우쳐다 보니까 나머지 과목들은 그냥 수업만 대충 듣고 그냥 집에 가서 다른 공부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 5월 달까지 가요. 그럼 이제 5월 달 갔는데 민법 점수 안 나오잖아. 개론 점수 안 나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해야지 2차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차라리 지금 여유 있을 때 2차를 조금 해놓으면 2차 다는 못해요. 할 수 있는 과목들만 뭐 지적은 바뀌는 내용이 없으니까 지적법이라든지 세법이라든지 중개사법 같은 경우 해놓으면 나중에 좀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져요. 근데 어차피 민법계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 어? 진도도 마찬가지예요. 민법은 양이 많으니까 전범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진도가.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 하고 살짝 빠지고 가고 또 하고 살짝 빠지고 가고 요거 11월 달 12월 달 했으면 여기도 11월 달 12월 달 했으면 얘는 1월 달에 하고 살짝 넘어간단 말이에요. 왜? 워낙 양이 많으니까 한꺼번에 다 강의를 못 한단 말이야. 근데 공시법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2달이면 다 끝나요. 내 내용 자체를. 세법도 마찬가지고. 어? 그 다음에 어찌됐든 민법계로는 1차니까 어렵잖아. 열심히 공부한단 말이야. 엄청 열심히 밤새도록 공부한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려워요. 민법계로는 어려워. 2차도 쉽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민법계론보다는 2차 과목이 공부하는 건 수월하다 이거야. 암기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 좋고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11월, 12월 달에 2차를 먼저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거. 나쁘지 않다 이거. 1차는 시험 볼 때까지 스트레스 받아가서 하는 거예요. 시험 볼 때까지. 내일 시험이다. 그 오늘까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매일 공부하는 게 1차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시험 보기 전날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2차가 눈에 들어오겠냐고.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최악엔 이렇게 된다고. 아유, 지금은 내년에 무조건 합격하는 게 목표잖아요. 쭉 공부하시다 보면 1차만이라도 어떻게 붙으면 안 될까? 이렇게 돼버린다고. 7, 8월 달 되면. 7, 8월 달 되면. 좀 어려워요. 공부 자체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열심히 하시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1이거는 1년에 끝내야 돼. 공인중개사는 1년에. 요 2년, 3년 끌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 친구들 약속도 못 지켜. 친구도 못 만나. 누구한테 말도 못 해. 여기 지금 오신 분 중에 공부하는 거 모르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맞죠? 말도 못 해. 약속도 못 잡아. 맨날 학원집 이렇게 된다. 이렇게 끝내고 구두기하긴 이렇게 2년 정도. 근데 대부분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는 1차, 2차 다 합격을 목표로 해. 누구든지 다 그렇죠, 당연히. 나중에 가다 보면 힘도 빠지고 하니까 1차만 하자. 시험 보기 한 달 전이면 2차는 완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얘라도 붙자, 이거 얘라도. 2차는 너무 일찍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9월 달에 포기해도 돼요. 그래도 1차부터 그래도. 9월 달에 포기하셔도. 왜? 1차 열심히 해왔으니까, 그 전까지. 그 2달 동안 1차 하면 안 되겠냐고요. 60점만 맞으면 60점.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좀 칠판에 많이 쓰는 스타일이에요. 칠판에 많이 쓰는 스타일인데, 제가 쓰면 지저법은 한 12페이지 정도 씁니다. 1시간에 한 장씩. 1시간에 한 페이지. 어떤 거 한 페이지? A4 한 페이지. 이렇게 눕혀가지고. 그러면 한 12장 정도면, 12페이지 정도 되면 지적이 다 끝나요. 여기서 12문제 나오는 거예요. 12문제 나오는 거예요. 12페이지 같은 경우는 뭐 빼곡히 12페이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안 보고도 쓸 수 있죠. 그 지적 공부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지적을 공부하는 방법은 제가 여기다 이렇게 칠판에다 판서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용어 설명하고 뭐 지번 설명하고 지목 설명하고, 그죠? 그거를 한 장을 하나의 뭐라고 보시면 돼? 하나의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그림 가짜 그림 많죠? 어떻게 했을까? 보고 그렸겠지. 그잖아요. 제가 쓰는 판서는 진짜 판서고, 여러분도 이걸 어떻게 그리시란 말이에요. 똑같이. 그리시고 그것을 어디에다가, 문제에다가 접목만 시키시면 돼. 올해 12문제 12페이지에 그대로 있습니다. 12페이지에 그대로 있어요. 정말이에요. 12문제 12페이지에 그대로 있어. 모든 내용이. 심지어는 특강 자료에 그대로 있어요. 그 안에. 지저법은 조문에서만 나와, 시험에. 조문에서만 나오는데, 제가 쓰는 내용이 다 조문에 있는 것만 쓰는 거예요. 제가 안 쓰는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12문제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12문제 올해 다 맞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왜? 그렇게 어려운 문제, 꼬아낸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문제 자체가. 그래서 제가 노트 필기를 하게 되면 이 노트 필기가 요 한 장이 그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옮겨 적으란 말이에요. 그대로. 그리고 또 한번 써보고 또 써보고. 12페이지만 할 만하잖아.
등기법은 조금 많아요. 한 12페이지에서 20페이지 되는데 등기법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따라서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따라서. 그렇게 하면 다는 못 맞아 사실은. 어차피 여러 과목이다 보니까. 어차피 합격을 목표로 하면 되는 거니까 한 70점 정도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세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서 그려보고 그려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다 보면 저절로 외워져요. 저절로. 그리고 이 법 자체가 무슨 법이에요? 절차법이에요. 지적법 자체가 절차법이라고. 등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시험에 뭐가 나오는 거야? 절차가 시험에 나오는 거야. 절차가.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한다? 절차 위주로 하시면 일단 무조건 공부가 편해요. 절차 위주로. 그러다 보면 외워지는 것도 외워지는. 우리가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고속도로 이렇게 하나 만드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되게 어려워. 고속도로 만들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하면 그게 쉽겠냐고. 어렵죠. 보상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악조건도 있을 것이고. 오늘 제가 집에서 8시에 나왔거든요. 제가 원래 여기 9시 정도에 와요. 9시 전에 8시 반에서 9시 정도에 오는데 차가 안 가는 거야. 고속도로 타고 오는데. 보니까 사패산 터널 있죠? 4. 몇 킬로잖아. 중간에 차가 두 대가 이렇게 뒤집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기 톨게이트 지나서부터 막히는데 거기서 1시간 걸렸어요. 거기서 1시간 터널 4차선 터널에서 2개를 막아놨으니 두 차들이 엉켜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만 통행을 하는데 이 고속도로 이렇게 만드는 거는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한번 만들어 놓으면 또 하나 만들 수 있고 또 하나 만들고 또 하나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 또 만들면 또 만들 수 있죠. 이렇게 계속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전국이 어떻게 되는 거야? 도로로 거미줄처럼 연결되는 거죠. 마찬가지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틀만 절차만 딱 기억하시면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는 일도 아니다 이거죠. 응? 근데 그 절차를 하는 게 맨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 절차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데 일단 기본 틀만 잡아놓고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는 어렵지 않다 이거. 근데 그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 과정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가 어려워요. 공부 가장 어려워. 노는 게 가장 쉽고 노는 것도 어렵지 않은데 공부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어려운 건 사실인데 일단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하셨으면 계획 잘 잡으셔가지고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 근데 이 공인중개사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어. 1년에 한 번밖에 없다 보니까. 올해 안 되면 내년 또 1년이잖아. 그죠? 올해 안 되면 내년 1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017년은 없는 거야. 2016년에 모든 걸 끝내놔야죠. 에? 그죠? 11월 달부터 오셨는데, 그 수업은 이제 가급적이면 끝까지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5, 6월 달, 빠르면 5월 달, 늦으면 한 7월 달부터 이렇게 숨는단 말이야. 도서실로 숨고, 동네 도서관으로 숨고, 동네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실에도 숨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이유 자체가 첫 번째는 이제 강의가 지루하기 때문에 이거예요. 왜? 11월, 12월 들었죠. 1, 2월에도 들었죠. 3, 4월에도 들었죠. 5, 6월에도 들었지. 똑같은 강의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 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두 번째는 들어도 잘 모르겠으니까 혼자 하자 이런 생각을 또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100% 떨어져요. 들어서도 모르는데 혼자 하면 알겠냐고. 맞죠? 들어서도 모르는데 혼자 동강 듣고 혼자 하면 알겠냐고. 더 모르는 그럼 100% 떨어지는 거야. 100%. 지금 제가 여러분들 얼굴만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1월달 되면 이제 이마에 다 써 있어. 합격, 불합격 다 써 있어요. 제가 올해도 한번 실험 한번 해봤어. 대전 쪽이나 이쪽에서. 머릿속에 다 써 있어요. 이마에.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요. 그대로.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하여튼 그래요. 이게 공부 한 2달, 3달 같이 있다 보면
이제 이미 써 있어. 아, 이 사람은 합격이고 이 사람은 불합격이고 어느 정도 써 있어요. 그게 잘 안 바뀌거든, 사실은. 거기에 오차는 우리가 대선에서도 저기 뭐야 사전 그거 나오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5% 표본 오차 있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보면 진짜 3, 4월 되면 아, 이 사람은 합격하겠구나. 아, 이분은 떨어지겠구나. 그게 딱 정해져 있어요. 물론 그게 이제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맞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렇게 숨지 마시고 혼자 하지 마시고 하루에 우리가 길어봤자 4시간이잖아. 짧으면 3시간이고 길면 몇 시간이에요? 4시간이죠. 요거를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수업 들으면서 계속 머릿속에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암기하시고. 속으로 이렇게 따라도 해보고. 맞죠? 만약에 3시간 동안에 혼자 공부하는 양이 있고 우리가 여러분들 혼자 3시간 동안에 공부하는 양이 있고 저희가 3시간 동안에 수업하는 내용이 있으면 이게 더 많아요. 지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적법 같은 경우는 6시간이면 처음부터 다 읽어드려. 또 혼자 6시간에는 못 하잖아. 혼자 6시간 안에 못 해요. 나중에 시험에 임박하면 할 수가 있지만 5, 6월 달에는 혼자 6시간 동안에 이거 다 못 본다고. 근데 수업 시간에 길어야 9시간에서 10시간이면 전부 다 설명해 드리는데 그것도 3주 정도 되니까. 그래서 수업을 듣는 거를 좀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와서 그냥 아, 내가 아는 거 확인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나중에 특강이고 다 필요 없는 거 사실은. 네? 특강이고. 뭐 특강에서 다 나왔어요. 특강에서 다 나온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에서 다 나온 거예요. 게시판에 글 남겨놓은 거 보면 특강에서 찍어준 거 다 나왔어요. 기존에 다 있어요. 문제풀이 교재 다 있어. 기존에 다 있어요. 문제풀이 교재 다 있어. 특강에만 다른 별도로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풀이 교재에 다 있어. 거기서 이제 추출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추출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잘하면 사실은 특강의 의미가 없는 거야. 특강의 의미가. 물론 특강은 압축해서 보여주긴 하겠지만 이 내용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특강을 별로 안 좋아해요. 특강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어차피 다 설명해드리죠, 여기서. 빠짐없이 다 설명하는데 이걸 또 설명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들을. 지번을 다르게 설명하겠습니까? 지목을 다르게 설명하겠어? 면적을 다르게 설명하겠냐? 의미 없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정규 수업 잘 들으시면 나중에 특강은 그냥 들으시면 듣고 말면 말고 안 들어도 손해 안 보고 들어도 손해 안 보고 그런 게 특강인 거예요. 이때 몰랐던 내용들을 특강에 공부하면 알 것 같아요? 당연히 모르지. 계산 문제를 모르는데 특강 들으면 계산 문제가 들어올 것 같아요? 몰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 정규 수업을 잘 들으시면 나중에 특강은 그냥 한번 하루에 다 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편하게 들으시는 거지. 여기에 몰랐던 거를 여기 와서 다시 한번 물론 알아듣는 거 몇 개 있겠죠. 근데 그런 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강을 하다 보면 4시, 5시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다들 미칠라 그래. 힘들거든. 어? 옛날에는 민법 같은 경우는요. 12시, 1시까지 특강을 했어요. 밤. 아침 10시부터 출발해가지고. 왜? 그 많은 내용 다 설명해야 되는 거니까. 그 많은 내용. 근데 요즘은 우리 강의하시는 분들 마인드가 바뀌었어. 그냥 5시, 6시에 끝내자 이거야. 빠르게 가가지고. 빠르게 가서. 5시, 6시면 끝내자 이거예요. 더 가는 것도 학생들도 원치 않고.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인데 제가 뭐 이런저런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의 2과목이에요. 지적법하고. 지적법이라고 그냥 할 거예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되게 멋지지 않아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이 다 공간정보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나오게 된 배경이 GPS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GPS가 등장함으로써 우리가 생활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GPS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운영하는 건데 하여튼 그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적,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12문제 전체 24문제가 나오는데 여자분들은 지적을 좀 어려워하세요. 여자분들은 측량 얘기 나오고 막 이런저런 얘기 나오니까 어려운데 시험에 그렇게 전문적인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그런 거 안 나와. 그냥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하시면 돼요.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하면 12개는 다 못 맞더라도 10개, 11개는 충분히 맞출 수가 있어요. 기출문제만 풀어도. 기출문제만. 등기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어려워요, 등기는. 지적보다 양이 많고 이것저것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지적보다는 좀 더 섬세하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1년 동안 준비를 하시면 내년에 이맘때쯤 되면 합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잠깐 쉬었다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127페이지를 보시면 용어 128페이지에 보면 용어가 나오는데요. 128페이지에 용어가 나오는데 오늘은 용어를 할 겁니다. 용어.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